안녕하십니까. 채소일 농업TV의 채소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소류, 무배추 쪽의 세균성 무름병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며칠 됐죠? 한 2, 3일 전에 TV에서 우리 강원도 태백 매봉산 평창 일대에 무배추가 배추 무름병 때문에 이번 잦은 호우 장마로 인해서 배추가 기껏 잘 자라다가 다 무름병으로다가 병이 크게 발병돼서 못 쓰게 되는, 상품 가치가 없게 되는 그런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귀농하시거나 아니면 텃밭에서 무배추 심으실 때 또 상식적으로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세균성 무름병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보통 채소류 세균성 무름병은 박테리아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물에서 병이 거의 90% 이상, 95, 한 5% 이상이 다 곰팡이에 의한 병이 많고요. 세균에 의한 병들은 한 2% 정도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무름병, 세균에 의한 병들은 세균에 의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부패되는 그런 병들을 보통 무름병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특히 이 녀석들은 보통 기주 식물로 이제 무배추가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 가지가 작물 고추에서 일반 십자가 작물들은 무배추가 제일 많고 8월 달에 거의 지금 말에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무배추, 또 고추, 도마도, 마늘, 참외, 밭가루까지 전방위에 걸쳐서 많이 번지고 있는 병 중에 대표적인 병이 무름병입니다. 이런 이병 식물에 걸린 작물에서는 이제 잔재물, 전에 걸렸던 그런 잔재물이라든가 토양 속에 있는 균이 또 월동을 하고요. 토양 속에 이제 곤충들이 번데기로다가 이제 월동하는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완전 변태로 하는 그런 곤충들은 번데기를 통해서 토양 속에서 월동을 하는 게 많은데, 그런 번데기에 의해서 그 몸속에 병균이, 세균이 같이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처를, 우리 기주식물의 상처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또는 피목을 침입하는, 이렇게 해서 병이 발병되는 그런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무름병은 다른 때보다도 세균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 고온 다습, 결국은 7월 말 8월, 고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병들이 많이 만연을 하고요. 이번 비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 잦은 비와 폭우로 인해서 소위 폭우가 많이 내릴 때는 토양이 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모래 같은 것이 탁탁 튀면서 배추 과정에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면서 보통 상처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병증이 식물 조직 내에 작은 반점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수침상으로다가 반점이 돼 있습니다. 수침상이라는 것은 물에 댄 것처럼, 그러니까 조직이 물러지는 거죠. 그래서 조직 깊숙이 들어가 침투해서 발병이 되면 병든 부위가 물렁물렁해지면서 심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를,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에는 백부병, 배추의 백부, 소위 흰색으로 썩는 병, 그렇게 해서 백부병이다, 한문 용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방제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고냉지에서 워낙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소위 일기에 의한 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작 또는 텃밭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 또 잠깐 어느 정도 면적을 일구시는 무배추 농가에서는 방제 방법으로다가는 그런 전년도 식물 걸렸던, 병이 걸렸던 잔재물을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세균을 옮기는 토양해충, 물론 토양해충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월동하지 못하게 한 번 더 방제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너무 심한 그런 무배추 밭은 토양을 좀 소독해주는,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비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분할사항이 좀 못 되는 것 같고, 큰 어떤 재배 농가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걸렸을 때는 윤작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번 걸리면 매우 또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 소위 십자가 작물, 무, 배추, 열무 이런 거 심으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콩가 작물, 잘 아시는 콩, 팥, 콩가루 이런 거와 또는 이제 하번가 작물, 또 옥수수, 수수, 그러니까 하번가 잎이 하나로 나는 그런 외떡잎 그쪽으로 그 작물을 심으시면 한 3년 정도 윤작을 하면 그 안에 있던 무름병균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약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여기에 보시면 그 무름탄이라고 있습니다. 무름탄 요거는 이제 이거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 바리다마이신 앞에 있는 것이 그 바리다 제목은 농약의 상표명은 이렇게 어느 거나 크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표명이 무름탄, 품목명은 바리다마이신. 그래서 마이신 항생제이기 때문에 바리다마이신의 A래 갖고 수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배추 무름병 이런 약재들은 집에 한두 봉씩 있을 겁니다. 마이신 계통의 약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종 썩는 거, 병들, 무름병에 관련된 것들.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무에도 있죠. 무름병, 짤럭병, 배추 무름병. 그 다음에 양배추, 상추에도 쓸 만큼 그만큼 어느 정도 약재가 안전합니다.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약을 보면 이거는 지금 200g짜리 있는 거 보니까 물 10말용, 물 한 말당 기준이라는 거는 보통 분무기가 한 통이 물 20리터입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말에 분무기 한 통에 20g, 전체 200g이니까 물 10말용. 한번 뒤에도 한번 보시면 본인들이 사시는 약재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그래서 이 농약은 농업용 항생물질로서 병,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방제 효과를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유효 성분은 바리다마이신 A 그래서 10%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를 한번 보시면 방범대라에서 이 친구는 그 팜한동에 제가 있었던 회사에 있던 약재인데요. 보면은 세균성 병해 전문약 방범대. 그래서 여기에 무름탄에 바리다마이신 A 있죠? 여기는 바리다마이신 E, 여기 무름탄이라는 그 약재 바리다마이신 A에다가 스트랩토마이신을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 분홍색이니까 다 살균제 맞고요. 뒤에를 한번 또 이것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저기 그 벼에도 쓸 수 있고요. 문고병, 입지문이 마른 병에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마늘, 앞으로 또 다음 달 마늘을 또 들어갈 텐데 잎집 썩은 병, 각종 썩는 병들 그런 거에도 항생제이기 때문에 다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농약 혼합제로서 세균성 병의 전문 약재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유효 성분 아까 말씀드린 것던 바리다마이신, 그 다음에 그 스트랩토마이신 포함된 약재입니다. 약효 보증 기간 21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구입해서 남으시면 다른 그 작물 적용되는 거에다가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하다가 뜯지 않은 거 있으면은 요거를 그 봉다리에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농부님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응원합니다. 화이팅!